수억 원을 들여 국내 브랜드 인지도를 쌓았는데 오픈마켓에서 내가 만든 광고 사진을 그대로 훔쳐 쓰는 병행 수입업자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행 수입은 합법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해야 할까요? 오늘은 독점 수입업체가 병행 수입업자를 법으로 견제하는 3가지 실전 무기를 판례와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문제 상황을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독점 수입업체 X회사는 수억 원의 광고비로 국내 소비자에게 브랜드를 알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픈마켓에서 X회사가 직접 기획 제작한 광고 사진을 그대로 도용한 병행 수입업자의 상품 페이지를 발견한 겁니다. 병행 수입은 합법이라는데 그냥 눈 뜨고 코 베어야 하나요?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병행 수입 대응의 황금률을 먼저 기억해 두세요. 진정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입니다. 대법원도 이 점은 명확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즉 상표 오용이나 광고물 도용, 임의 상표 부착은 얼마든지 법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병행 수입 자체는 막을 수 없어도 선을 넘는 행위는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모든 병행 수입이 자동으로 합법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법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외국 상표권자 또는 정당한 사용권자가 상표를 직접 부착했을 것. 둘째, 외국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가 법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일 것. 셋째, 수입 상품과 국내 상품 사이에 품질의 실질적 차이가 없을 것.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병행 수입 자체가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이제 첫 번째 무기입니다. 병행 수입업자가 매장 외부 간판이나 직원 명함에 브랜드 로고를 크게 붙여 마치 공식 대리점처럼 꾸미는 경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남옥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소비자가 공인 대리점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로 민사소송을 통해 간판 사용 금지 및 강제 폐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99-42,322 판결, 즉 버버리 브랜드 병행 수입 사건에서 허용과 금지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외부 간판에 로고를 크고 단독으로 표시하거나 명함의 영업 표지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반면 매장 안쪽에 작은 글씨로만 붙여 상품 위치를 안내하는 내부 간판, 포장지, 쇼핑백, 선정 광고물은 허용됩니다. 나이키 병행 수입 사건에서 대박세일 입간판이 무죄가 된 것도 나이키 로고가 다른 브랜드 표장과 나란히 작은 글씨로만 표기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무기는 상표법 위반 형사고소입니다. 특정 유형에 해당하면 벌금을 넘어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단순히 수입만 했을 뿐인데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실제 판례에서 징역 10개월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독점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견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전형적인 유형은 3가지입니다. 첫째, 상표가 없는 상품을 수입한 뒤 기계로 상표를 몰래 인쇄, 부착하는 경우로 루마 썬팅필름 사건에서 징역 10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둘째, 외국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 간 법적, 경제적 관계가 없는 대등한 독립법인 등으로 출처가 다른 경우로 대만 책상, 의자 수입 사건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셋째, 진정상품이라 우겼으나 감정 결과 모조품으로 밝혀진 경우입니다. 세 번째 무기는 저작권법입니다. 독점 수입업체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직접 기획 제작한 제품 사진, 광고 영상, 창작적 카피는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병행 수입업자가 이를 무단으로 캡처해 오픈마켓 상세 페이지에 올리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실제로 대만 책상 판례에서 사진, 사종 무단 도용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진이 저작권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받으려면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담긴 창작적 사진이어야 합니다. 독자적인 구도와 조명, 편집이 가미된 자체 기획 사진은 보호됩니다. 반면 제조사의 사용 설명서를 그대로 스캔한 단순 정보 전달용 사진은 저작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문 제모제 병행 수입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렇다면 실무에서 어떤 순서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4단계로 정리해드립니다. 1단계는 오픈마켓 내용 증명으로 가장 빠르고 확실한 조치입니다. 2단계는 저작권법 형사고소로 합의를 압박하는 중기수단입니다.
3단계는 부정경쟁방지법 민사소송으로 간판을 뜯어내는 장기 수단입니다. 4단계는 상표법 위반 형사고소로 가장 치명적인 처벌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무에서 가장 빠르고 가성비 좋은 수단이 바로 오픈마켓 내용 증명입니다. 지마켓, 쿠팡 등 오픈마켓 운영사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통보하면 플랫폼은 책임 회피를 위해 즉시 해당 광고 노출을 차단합니다. 수개월 걸리는 소송과 달리 단 며칠 내로 병행 수입업자에게 즉각적인 매출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끝까지 가야 한다면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투 트랙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형사 측면에서는 저작권법, 상표법 위반 고소를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한 뒤 형사 조정 절차에서 광고 사용 즉시 중단이라는 합의를 도출합니다. 민사 측면에서는 저작물성이 다소 모호하더라도 불법 행위를 이유로 사용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재발을 막습니다. 상황별로 어떤 카드를 쓸지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쇼핑몰에서 광고를 무단 도용당했다면 오픈마켓 내용 증명, 창작적 사진이나 영상을 도용당했다면 저작권법 형사고소, 공식 대리점인 척 간판이나 명함을 사용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 민사소송, 상표를 임의로 부착하거나 가품을 수입한다면 상표법 위반 형사고소. 상황에 맞는 카드를 골라야 빠르고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병행 수입 대응, 첫 단추인 증거 수집부터 중요합니다. 합법을 가장한 불법 행위를 방치하면 브랜드 가치는 서서히 무너집니다. 사진의 저작물성 검토, 정확한 법적 근거 마련, 그리고 플랫폼 압박 전략까지 경험 많은 전문가와 함께 귀사의 소중한 브랜드 권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아틀라스